음식점에서 알바생이 알려주는 절대 시키면 안 되는 메뉴 5가지. 첫째, 월요일 해산물. 해산물은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월요일에 제공되는 해산물 요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점의 식재료 공급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레스토랑들은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해산물 배송을 받습니다. 이는 주말 동안 손님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말 장사가 예상보다 저조했거나 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해산물은 월요일까지 보관됩니다. 해산물은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이는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소규모 레스토랑이나 해산물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수산물 시장이나 배송업체들이 일요일에 쉬는 경우가 많아 월요일 아침에 새 해산물을 받는 식당도 있지만 배송 시간과 조리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월요일 점심 메뉴는 여전히 주말에 남은 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 셰프 앤서니 브루댕도 그의 저서 키친 컨피덴셜에서 레스토랑에서 월요일에 생선 특선 요리를 주문하지 말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업계 내부자만 아는 불문율과도 같은 조언입니다. 물론 모든 레스토랑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급 해산물 전문점이나 회전율이 높은 인기 레스토랑은 매일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또한 냉동 해산물을 사용하는 곳이라면 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냉동 해산물은 그 자체로 신선도에 대한 다른 이슈가 있지만요. 월요일에 해산물 요리를 꼭 먹고 싶다면 해산물 전문점이나 오늘의 신선한 해산물을 특별히 강조하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종업원에게 오늘 들어온 해산물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라면 솔직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둘째, 일일 특선 메뉴. 많은 고객들이 오늘의 특선 요리나 셰프의 추천 메뉴라는 말에 솔깃합니다. 특별하고 창의적인 요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업계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알바생들은 이런 일일 특선 메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 특선 메뉴는 2가지 주요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고 싶은 셰프의 열정, 둘째는 소진해야 할 식재료의 활용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후자의 이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레스토랑 경영에서 식재료 관리는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들은 빨리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버리는 것은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레스토랑들은 이런 식재료들을 창의적으로 재활용하여 일일 특선 메뉴로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날 남은 로스트 비프는 다음날 특제 소스를 곁들인 비프 샌드위치 특선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판매가 저조한 생선은 오늘의 해산물 파스타의 주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식재료 낭비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접근법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최상의 신선도와 맛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평소 메뉴에 없던 특이한 일일 특선입니다. 이는 종종 매진된 인기 메뉴를 대체하기 위한 급조된 대안이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특별 식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일 특선 메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셰프의 창의성을 발휘한 진정한 특별 요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셰프의 개성이 강한 맛집에서는 일일 특선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일 특선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왜 이 메뉴가 오늘의 특선인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정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메뉴는 안심하고 선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반면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대답을 듣는다면 다른 메뉴를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시간대 건강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저칼로리,
글루텐 프리, 비건 등 다양한 건강식 옵션을 메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식 메뉴는 일반적인 요리보다 더 복잡하고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레스토랑이 가장 바쁜 시간대에 이러한 복잡한 건강식 메뉴를 주문할 경우입니다. 주방이 주문으로 넘쳐나는 피크 타임에는 셰프와 주방 스태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건강식 메뉴는 종종 급하게 만들어지거나 일부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 메뉴가 레스토랑의 주력 상품이 아닌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일반 레스토랑에서 건강식 메뉴는 메인 메뉴에 비해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주방 스태프들의 숙련도나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비건 요리는 특수 식재료의 적절한 취급과 조리 방법, 교차 오염 방지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이러한 세부 사항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맛이나 품질, 심지어는 건강식으로서의 가치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식 메뉴는 종종 미리 준비된 요소들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피크 타임에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맛의 균형이나 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식 메뉴를 최상의 상태로 즐기고 싶다면 레스토랑의 한가한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건강식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전문점은 건강식 메뉴를 주력 상품으로 다루기 때문에 바쁜 시간대에도 질 높은 요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식을 주문할 때 또 하나 고려할 점은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메뉴 성향입니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비건 샐러드를 주문하는 것보다 샐러드 전문점에서 비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인기 없는 메뉴.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몇 가지 시그니처 또는 베스트셀러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 메뉴는 주문량이 많아 식재료의 회전율이 높고 주방 스태프들도 준비에 익숙합니다. 반면 메뉴판 구석에 있는 인기 없는 메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기 없는 메뉴의 가장 큰 문제는 식재료의 신선도입니다. 주문량이 적은 메뉴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재고 회전율이 낮아 다른 메뉴에 비해 오래된 식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수한 식재료가 필요한 메뉴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가끔씩만 주문되는 생선 요리는 냉동 상태로 보관되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 해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선도와 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는 태국 레스토랑에서 가끔 주문되는 일본식 초밥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특수 식재료의 신선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조리의 숙련도입니다. 주방 스태프들은 자주 만드는 요리에 더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반면 드물게 주문되는 메뉴는 준비 과정이 덜 세련되거나 심지어 레시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요리의 일관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기 없는 메뉴는 종종 레스토랑이 메뉴에서 제외하기 직전에 테스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메뉴는 개발 과정이 완전히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레스토랑의 핵심 역량과 맞지 않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기 없는 메뉴가 숨겨진 보석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적인 취향에 맞지 않아 주문량이 적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요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셰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나 지역 특산 요리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메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종업원에게 추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메뉴는 어떤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솔직한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메뉴는 자주 주문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방의 숙련도와 식재료의 회전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파스타나 피자를
일식당에서는 초밥이나 사시미를 선택하는 것처럼 해당 레스토랑의 강점에 해당하는 메뉴를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저렴한 세트 메뉴. 많은 레스토랑들이 가성비 좋은 세트 메뉴나 코스 요리를 제공합니다. 단품으로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여러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옵션은 얼핏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한 세트 메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경영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식재료 원가와 판매 가격 사이의 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재료 원가는 판매 가격의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보다 낮은 원가로 요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세트 메뉴에서 흔히 발견되는 첫 번째 타협점은 식재료의 품질입니다. 고급 식재료 대신 저렴한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냉동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와규 스테이크라고 메뉴에 표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와규와 일반 소고기의 혼합물이나 품질이 낮은 등급의 와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타협점은 식재료의 신선도입니다. 세트 메뉴에 포함되는 요리는 종종 미리 대량으로 준비되어 보관되었다가 서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지만 신선하게 조리된 요리에 비해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협점은 양과 다양성입니다. 저렴한 세트 메뉴는 종종 탄수화물살, 파스타, 빵 등의 비중이 높고 고가의 단백질이나 신선한 채소의 비중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에 포함된 특정 요리, 특히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의 크기가 단품으로 주문할 때보다 현저히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트 메뉴는 종종 판매가 부진한 메뉴나 소진해야 할 식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일 특선 메뉴와 유사한 맥락입니다. 물론 모든 저렴한 세트 메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레스토랑들이 신규 고객 유치나 평일 방문 촉진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양질의 세트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래는 대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세트 메뉴의 구성과 가격을 단품 메뉴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가격 차이가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평판과 리뷰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세트 메뉴에 대한 구체적인 리뷰가 있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세트 메뉴를 주문할 때는 레스토랑의 전문성과 일치하는 메뉴인지, 그리고 해당 레스토랑이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 곳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저렴한 세트 메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메뉴 선택을 위한 추가 팁.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주의해야 할 메뉴 외에도 레스토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팁을 소개합니다. 메뉴판의 구성을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레스토랑은 메뉴판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주로 오른쪽 상단에 마진율이 가장 높은 요리를 배치합니다. 반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메뉴는 종종 덜 강조된 위치에 있습니다. 과도한 수식어에 주의하세요. 특제, 비밀, 셰프의 특별 레시피 등의 수식어가 과도하게 사용된 메뉴는 때로 실체보다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정확한 식재료나 조리 방법이 있는 메뉴가 더 신뢰할 만합니다. 종업원에게 추천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메뉴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천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스토랑의 전문성을 존중하세요. 각 레스토랑은 자신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태국 요리를, 해산물 전문점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하는 것보다 해당 레스토랑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식사 시간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레스토랑의 피크타임은 주방이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더 여유롭고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맛, 분위기, 서비스가 어우러진 총체적인 경험이며 이 경험의 핵심은 좋은 메뉴 선택에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 종업원과의 소통, 그리고 때로는 모험심을 발휘하는 용기의 조합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다음 외식 경험이 더욱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